자, 키워드로 읽는 세상입니다. 시사인의 편집기획팀장 고재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골라오신 키워드는요? 국뽕포비아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국뽕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와 뽕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마약을 주입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고대사에 좀 확장주의적으로 쇼비니즘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나온 말이고요. 아하. 어떤 과도한 애국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에 경도된 문화 콘텐츠 그래서 이런 애국 심파물들을 일컬을 때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마치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듯이 이런 국가주의를 응원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감성팔이를 한다 그렇게 이제 비난할 때 사용하고 그런 거에 이제 매몰된 사람들을 국바라고도 하고 반대로 뭐 국가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뽕포비아라는 것은 그런 그 국뽕 즉 애국 심파물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이 국뽕이라는 경향성을 기피하는 이제 이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이런 이 국뽕 콘텐츠라 비난받는 그런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건전가요가 있었듯이 그랬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건전 영화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건전 영화. 연평해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런 영화들을 이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또 개봉도 하고 그리고 그 흥행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정부의 또 후원도 많이 받으면서 이 한국 영화의 애국주의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영화를 국뽕 영화라고 부른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반발 심리들이 생긴 거죠. 네. 과도한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흐름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반발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같이 연관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종북 사냥하는 것처럼 반대편에는 또 이제 국뽕 사냥 그런 비슷하게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국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난을 할 때 사용됐는데 그게 좀 지나치기도 하다. 과잉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명량이나 국제시장 같은 영화도 이런 이제 국뽕 영화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는데 명량 같은 데를 보면은 이순신 역할을 했던 이제 배우가 충은 임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도 했고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대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산 인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인데 너무 좀 몰아붙인 경향이 있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제시장의 한 대목인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장면을 보면서 애국심을 언급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권위에 너무 좀 일반인들이 억눌려 있어서 부부싸움 와중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그런 걸 보여준 건데 오해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뽕영화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시절에 우리도 또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국가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애국 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주의와 블랙리스트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블랙리스트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국가의 통치행위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왜 국가에 반대하고 비판하냐. 이제 그런 데서 블랙리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잘못된 문화예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의 어떤 의무는 방기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를 보면은 법치주의도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가 원래 법에 의한 지배를 통치 권력을 규제하는 것인데 국민을 어떤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비슷한 양상들이 그런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국가주의 영화가 정부로부터 실제 제작 단계에서 무슨 지원이나 뭐 이런 걸 받느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렇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 제작비의 거의 절대액을 45억 중에 거의 43억 가까운 액수를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좀 시비가 걸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제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군대 협조가 잘 돼서 제작비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협조해 준다? 네. 그래서 뭐 드라마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육군과 업무 협약서를 만들기도 했었고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뭐 대령급 이하 해군 간부들이 뭐 바자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국가주의
이런 컨텐츠에 영향을 받은 외국 컨텐츠들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재밌는 게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모방한 드라마가 이제 태국의 러브 미션이라고 있는데 예. 예, 이 드라마도 태국에서 어떤 비난을 받냐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를 이 군대 영화니까 군대 드라마니까 미화한다 이제 그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약간 다른 사례지만 명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 있냐면 중국은 외국 영화 쿼터가 되게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쿼터를 주고 그리고 개봉 시점을 12월 그 성수기 때 거의 안 주는데 명량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12일이라는 난징 대학살 국가 추모일에 맞춰서 삼천관에서 이제 개봉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이제 당시 중일 관계가 안 좋은 때였는데 그때 또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이른바 국뽕 코드를 영화에 넣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뽕이라는 이 코드가 사실 블록버스터의 흥행 코드 중에 하나인 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블록버스터 중에 남북관계 영화에서 많이 큰 대작 영화들이 나왔는데 예. 그 반공 코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큰 영화를 만들다 보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애국주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주의를 바탕에 깔면 관객몰이에 좀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또 학교나 단체에서 단체 관람을 유도하기도 편하고요. 예. 아하. 자, 그런 영화계의 흐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좀 변화가 보이나요? 시기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영화가 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2달밖에 안 됐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영화라는 게 후반 작업, 촬영 기간, 기획 기간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온 영화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영화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개봉하는 영화들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기 영화들과 확연히 차이들이 보입니다. 박열, 택시운전사, 군함도가 개봉하거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근현대사를 재해석하는 그 영화들인데 국가의 주의에 대해서 좀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새로운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 영화들이 이제 국가주의, 이제 국가 애국주의 영화였다면 이런 영화들은 국가의 질문을 던지는 영화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때야 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인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태나 탄핵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게 나라냐,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뭐 했냐 예. 이거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접근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냥 무조건 애국. 네. 그런 거고 하나는 나라는 국가는 뭘 해야 하는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수준 차이도 그 적을 상대방을 어떻게 그리느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예. 이전에 이제 국가주의 영화에서는 당연히 이제 적은 1차원적인 선악구도로 악으로만 보여지는데 예. 이런 이제 영화에서는 그들의 입장도 헤아려 보고 그들의 논리도 한번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줍니다. 그 박열, 택시 운전사, 군함도 네. 이 세 편의 영화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예. 박열 이미 개봉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박열이라는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를 다루고 있는데 초반에 보면 좀 헷갈려요. 이게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다룬 건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룬 건지 너무 치기 어린 그런 이제 이 행위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감독 스스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박열은 정말 어떤 냉철한 철학과 어떤 그런 자기의 논리가 구축되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노의 표현이었던 것인가 그런 걸 질문을 던지면서 거품을 걷고 그렇게 이제 보게 만들고 예.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런 털털함 뒤에 어떤 결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깊은 셈법이 있었는지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 주변 인물들을 보면 그냥 건달 독립운동가 정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이 착한 일본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박열의 애인이나 아니면 변호사의 그래서 이 국가와 상관없이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고 예. 이전에 영화 암살에서도 이 조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본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민간인들은 죄가 없다 이런 대사도 나왔는데 예. 어떤 이제 그런 그들의 입장도 헤아리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이준익 감독이 전편 동주에서도 그렇고 이번 이 박열에서도 일본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꼬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꼬집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먼저 문명 국가에
진입을 했고 예.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도 문명 국가를 이끌어주겠다. 이게 어떤 대동아 공영권의 기본 국가주의인데 그랬죠. 예, 이 영화에 보면은 계속 일본 이 형사나 이제 사법부에서 이 이제 윤동주나 박열의 행위에 대해서 공격할 때 그 논리로 가는데 그 예. 논리가 얼마나 이제 허위의식인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를 공격하는 좀 약간 정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있는데요. 게다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예, 같이 연관되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종북 사냥하는 것처럼 반대편에는 또 이제 국뽕 사냥 그런 비슷하게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국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난을 할 때 사용됐는데 그게 좀 지나치기도 하다. 과잉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 이제 명량이나 국제시장 같은 영화도 이런 이제 국뽕 영화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었는데 아하. 명량 같은 데를 보면은 이순신 역할을 했던 이제 배우가 충은 임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표현도 했고 예.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시대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산 인물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로 읽는 세상입니다. 시사인의 편집기획팀장 고재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골라오신 키워드는요? 국뽕포비아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국뽕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와 뽕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마약을 주입한다는 의미인데 예. 이게 고대사의 좀 확장주의적으로 쇼비니즘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나온 말이고요. 아하. 어떤 과도한 애국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에 경도된 문화 콘텐츠 그래서 이런 애국 심파물들을 일컬을 때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마치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듯이 이런 국가주의의 정부에서 이제 건전 영화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건전 영화. 예, 연평해전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런 영화들을 이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가 또 개봉도 하고 그리고 그 흥행도 하면서 그래도 정부의 또 후원도 많이 받으면서 이 한국 영화의 애국주의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영화를 국뽕 영화라고 부른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반발 심리들이 생긴 거죠. 네. 과도한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흐름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반발의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발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너무 좀 몰아붙인 경향이 있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제시장의 한 대목인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장면을 보면서 애국심을 언급했는데 그랬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권위에 너무 좀 일반인들이 억눌려 있어서 부부싸움 와중에도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그런 걸 보여준 건데 오해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국뽕영화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시절에 우리도 또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국가주의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애국 세력이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주의와 블랙리스트를 응원하게 만드는 어떤 감성팔이를 한다. 그렇게 이제 비난할 때 사용하고 그런 거에 이제 매몰된 사람들을 국바라고도 하고 반대로 뭐 국가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국뽕 포비아라는 것은 그런 그 국뽕, 즉 애국 심파물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이 국뽕이라는 경향성을 기피하는 이제 이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이런 이 국뽕 콘텐츠라 비난받는 그런 콘텐츠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건전가요가 있었듯이 그랬죠.